안녕하세요. 보스들의 수다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 날씨가 또 쌀쌀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간 부진했던 업종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흐름도 짠, 전략도 짠, 짠짠, 댕 잘하셔서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저희 보스다가 오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주식 영재가 출연하시죠. 주식 영재 중에 영재, 이영재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을 찾아온 남자 이영재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까요? 글쎄요, 역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가장 큰 소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일단 주식하시는 분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좀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다들 좀 살림에 많이 보태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을 또 믿고 따른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문자와 전화 상담 이어지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많이들 문자랑 전화 상담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시간 중에 계속 생방송으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소원 들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도 문자와 전화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 우물정자 3772번이고요. 전화는 023772-0191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생각보다 들어와 주질 않으면서 상승에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미중 무역 협상과 FOMC의 금리 인하,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기관이 열심히 방어해주는 가운데 강보합권인 209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역시나 강보합권인 65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IT주들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IT 부품주들까지 좋았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하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특히 오전장에서 탄력받는 모습 보여줬고요. ESS 화재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도 양호했습니다. 반면 HLB 그룹주들은 오늘 동반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HLB를 제외한 대형 바이오주들 대체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전문가님, 특히 오늘로써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화끈하게 오른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외국인 수급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오죠.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지금 최근에 저희 나라가 IMF에서도 저희 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게 낮췄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번에 예산도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달라,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물어보면은 주식이 상승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물가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으면 상승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ETF를 거래할 때 인버스를 사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사놓고 뭐 오랫동안 묵혀온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수익권이 될 수도 되고 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얼마나 더 높이 갈지의 문제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주식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일단 그 북한하고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측면들이 작년에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과연 그런 모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또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과연 힘있게 갈 수 있는 시장인가. 오히려 저는 사실 여기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해주려면은 한번 부러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이제 2100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50에서 한 2000선 정도까지 이 사이에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셔도 개별주들을 거래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에요. 제가 이제 외국인이고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끌어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00도 안 갔던 뭐 그런 주식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봐도
거의 뭐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한 2,100 정도면 저항을 맞을 수도 있는 자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굳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라면 오히려 뭐 공매도라도 쳐서 주식을 더 부러뜨린 다음에 싼 값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가 엄청나게 뭐 좋아지고 뭐 일본과의 뭐 마찰임이 뭐 마무리 지점에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가야 될 모멘텀들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은 계속 지금 하루를 제외하고는 그 화요일 날 22일을 제외하고는 상승에도 계속 음봉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에 비해서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시가에 갭 띄워놓고 맞고 갭 띄워놓고 맞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그 갭을 띄워놓고 맞는 것보다는 갭 하락을 한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가 더 쏟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양봉을 보여주는 형태가 나은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들이 무리하게 좀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연말이 이제 가까워져서 수익률도 좀 챙겨야 되고 이제 그 인사 고가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장 아직은 상방으로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라고 해서 상승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박스권 내지는 좀 변동성장 조금 빠지면 또 한번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좀 힘든 시장이 아닌가. 수급도 안정하지 않은 면도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뉴스 나온 게 영국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 제가 첫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미중 무역 분쟁보다 영국 쪽, 유럽 쪽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시장에서 이제 조금 이제 올드한 뉴스거든요. 이게 너무 우려먹기도 했기 때문에 좀 올드한 뉴스고 뭐 하루 좋고 하루 나쁘고 이런 거에 그렇게까지 시장에 연연하지 않는데 이제 유럽 얘기가 사실은 뉴스도 많이 안 움직이고 있다가 요즘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일단 내년 1월 말까지 EU에서 연기를 할 수도 있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있지만 일단은 영국에서는 이제 하원을 설득해서 이제 아예 조기 총선에 돌입할 가능성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이미 브렉시트를 하기로 국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예 조기 총선을 통해서 브렉시트를 한번 재신임 받으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유럽발 불확실성들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브렉시트가 됐던 노드 브렉시트가 됐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은가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그리스 때도 사실은 저희가 그 하기에는 영국과 그리스가 사실 규모도 좀 다르고 그리스 때도 저희가 항상 방송을 할 때 그다시 저는 듣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자금 들어와 있는 게 저희 개인 투자자들만 하고 있는 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보수제거든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한도선이 오면은 인버스도 조금 남아서 해지도 좀 하시면서 개별주를 좀 가져가시고 이런 측면 트레이딩 방법이 좋고 계속 제가 그 관심주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날아간 종목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처음에 바닥을 잡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닥을 잡는 종목은 이제 손절을 해도 짧고 올라가면 좀 먹을 것도 많은데 오히려 이제 가고 있는 종목들을 타고 있는 경우는 사실 장이 좋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좀 그런 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최근에 아까 제가 이제 북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이 저희 금강산 시설을 철거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대북주들이 좀 안 좋죠. 좀 아직 안 좋고 부러지고 내려가기 시작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요. 지금인가? 대북주가 지금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글쎄요, 대북주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전하고 조금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높고,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임기까지 많이 남아있었고,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탄핵 얘기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조세한다 하고 뭐 이런 분위기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져서 대북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조금 쿨하게 딜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미사일 쏘고 너무 많이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이 쐈다. 너무 많이 쏴서 지금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무엇인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줘야 될 당국자들이 대통령들이 힘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북주에 진입하는 건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서 천천히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북주는 어떤 종목이든지 제일 쌀 때 사시는 게 아니에요. 제일 쌀 때가 사시면은 옆으로 횡보를 몇 달을 할지 몰라요. 근데 쌌다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가격이 좀 나올 때쯤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대북주는 무조건 최하가에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뉴스가 나오면 다 떠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하가가 어딘가를 고르시는 게 맞아요. 대북주는 다른 섹터들과 다르게 다른 섹터들은 원래 최하가가 아니라 올라올 때 사시는 게 맞지만 지금 과연 대북주가 최하의 가격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리나라 좀 불확실성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남아있고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상방으로 베팅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산다는 의미는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개별 종목 갖고 계시잖아요. 다들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2100주 왔으니까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자리가 해지를 살짝 넣어봐도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면은 조금 인버스 조금 다 가보시면서 개별주들을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거 괜찮겠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전에 이제 저점 이제 지지 라인이었다가 지금은 저항선이 돼버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지를 줬던 자리가 저항선이 되면은 그게 이제 지지가 깨지면 저항선 역할을 한 자리인데 지금 구간이 한 그 정도 구간이 됐으니까 약간이라도 인버스를 좀 담아서 해지를 해가시면서 개별주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겠다. 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 힘있게 상승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차라리 우리 시장이 한번 급락을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그때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는 대북 문제나 그리고 이후의 브렉시트와 같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이러한 시장에서는 인버스나 해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하셨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의 개별 주들 주목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단 대북주는 현재 들어갈 시점은 아니다. 좀 더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요. 네. 결국에는 뭐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박스권 장세다라고 지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주들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수익을 꽤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제약주도 필룩스나 태권도도 한 20몇 프로 상승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방송만 잘 챙겨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독특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이치 모터스 하면 이제 독일 차들 파는 데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뭐 BMW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은 국내 이제 BMW 전문 딜러 기업이고 도이치 파이낸셜이랑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자회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금융지원 중고차 사업까지 원샷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신차 출시에 따라서 하반기 판매량 증가, 그리고 A센터 추가 확보로 본사 실적 개선, 그리고 포르쉐 딜러 사업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12월 창원 신규 매장도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요즘 경기가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수급이 양호했고요. 최근 수급이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있지만은 지금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교적 다른 종목들보다는 주포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조그만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측면도 좀 좋아 보였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올해 이제 그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164% 영업이익이 늘었고 이제 세전 사업비도 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못 가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담아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한번 시세를 좀 줬었어요. 이제 2010 올해도 이제 실적이 좋았으니까 한번 시세를 줬다가 세게 부러졌거든요. 한번 장이 좀 안 좋았기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부러졌다가 지금 장기 입형대에서 지지를 좀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자리에는 조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제가 초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은 제일 싼 가격에 사시는 게 아니고 쌌다가 내려갔을 때 올라오는 터닝하는 자리에서 터닝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닥이다.
찍었어요. 그러다가 돌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돌지 못하고 부러졌어요. 그럼 손절인 거예요. 근데 돌지 않고 이 바닥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찍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장기 입형대에선 지지를 받고 좀 돌아 나오는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도이치모터스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저희 나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전기가 안 좋은데 술집이나 그 고깃집에는 항상 사람들은 미연하고 맛집에는 줄을 서고 있고 이게 또 돈 있는 사람들은 항상 차를 사기 때문에 이 서민들과의 또 경기 체감 지수가 다르다. 그래서 아예 이제 비싼 차들을 판매하는 기아차, 현대차 이런 것보다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가져와 본 종목이라서 도이치모터스 제 생각에는 한 조금씩 분할 매수해 가시면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손절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7,200원 잡으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레벨까지 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한 12,000원대거든요. 12,000원대까지 가면은 아름다운 수익이겠지만 일단 1차 목표가는 짧게 잡을게요. 1차 목표가는 짧게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전에 이제 지지 줬던 라인 한 9,400원에서 9,500원대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크게 장이 빠그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면 한 1,200원,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이치모터스를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종목이 티웨이 홀딩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지금 여행주나 이런 것들을 하기엔 좀 어려운 시즌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본도 가지도 않고 그렇게 또 일본에서 저희 쪽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행주들이나 이제 항공주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 장인데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악재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여기서 과연 더 부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더 부러지면은 더 부러져서 만약에 종목이 죽으면 손절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잡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을 좀 돌려주고 현재에서 윗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정도면 한번 접근을 해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TA홀딩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악재가 나왔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다 나왔다는 얘기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올 것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가셔서 아베 총리랑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감에 먼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차트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한번 상승하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겠다. 손절가는 짧게 잡으세요. 지금 같은 시장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경기도 안 좋다고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인버스 말씀도 드렸지만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든지 손절가는 짧게 잡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튀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손절가는 짧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손절가 짧게 1,600원 정도 잡으시면 큰 무리가 없겠고요. 1차 목표가는 2,200원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입형 때 딱딱 오면은 그때 이제 매도를 해주시면은 차익 실현 조금씩 해가시면서 가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1차 목표가 2,200원, 2차 목표가 2,700원 이 정도 잡으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고수의 관심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는 현재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9,400원에서 9,5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7,2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종목은 티웨이 홀딩스였는데요. 악재가 다 나온 지금 시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손절가는 1,600원을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2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관심주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는 전화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고품격 대세 경제 방송 고수들의 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우물정자 3772번이고요. 전화는 023772-0291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그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인데. 네네, 안트로젠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4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14만 원이요, 시청자님? 네. 아, 14만 원. 지금 보유하신 지 거의 2년 넘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아이고, 어떡해요. 계속 너무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4만 네. 8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청년님 안트로젠 너무 오래 물려 계셨고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요즘은 좀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약품을 개발을 하던 또는 진짜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는 떠나서 주식은 주식답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요즘 이제 저희 전문가들도 방송에서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약품이 좋고 이런 거는 개발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은 사실 전문가, 주식 전문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약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있어서 약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려는 게 아니고 주가로 봤을 때 이 주식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제약바이오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약을 믿거나 어떤 기대감을 믿어버려요. 그게 항상 문제가 돼서 다행히 이번에 뭐 HLB처럼 아예 뭐 가격을 다 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들을 안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일단 안트로젠 다행인 거는 요즘 이제 조금 제약바이오가 물이 좀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손절을 이미 다 지났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접근했으면 손절가는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한 4만 6천 원 잡으시면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장대 양봉 한 2개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래량도 좀 나오면서 올라가겠다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부서지지 않으면 한 번 더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뭐 이미 비중이 너무 만약에 10% 정도 비중이셨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시가에 물타기 한번 하셔가지고 반등 시에 힘을 주면은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릴 텐데 비중이 30%라면 이제 물타기 하기가 힘든 자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1차 목표가를 한 5만 8천 정도 잡으시고 네. 5만 8천 일단 30% 중에 10%를 파세요. 네네. 그 다음 목표가를 9만 원대를 잡으세요. 한 9만 원 정도 잡으시고 남은 30% 중에 10%를 파세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절까지 만약에 간다고 기대를 하고 남은 10%를 일단 들고 가셔도 무방하겠으나 예. 아무리 물려도 손절가는 지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4만 6천 원, 4만 5천 원 되면은 30% 예. 중에 15%를 매도하세요. 절반을 일단 매도하세요. 손절을 하세요. 예. 그리고 2차 손절가는 일단 3만 7천 원대까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단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약바이오가 사실 오랫동안 놀았던 섹터거든요. 오랫동안 놀았던 섹터고 이번에 마지막에 물이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예전처럼 큰 물이 강줄기가 돼서 갈지 아닐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기 예.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오래된 묵은 섹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치 쪽에 김치 다 꺼내놓고 남은 이제 묵은지 꺼내 먹을 때쯤 돼가지고 여기 한번 움직이는 거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이게 장기적으로 아주 옛날처럼 몇 년 동안 갈 정도의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에 급등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네. 성공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익질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손절을 치시면 되고, 만약에 물이 안 돌아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절가 2번 나눠가지고 손절을 치시는데 제가 네. 보기엔 확률상 상승을 줄 확률이 훨씬 높긴 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한 7대 3 정도로 상승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 장대 양봉 2개가 나오는데 이 거래량 실린 게 예. 소위 말하는 큰손 형님들께서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거래량 실어준 거 아니거든요. 다 이제 그 인건비도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금 시세가 나와야지 그 올려주신 분들도 이제 인건비로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인건비 때문에 한 번은 시세 주겠다. 확률은 좀 높다. 하지만 손절은 잡아놓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트로젠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간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잘 대응하셔서 최대한 손실 줄이시고 종목 교체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종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고수의 관심주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시죠? 저는 호텔 신라 종목을 85,000원에 한 달 네. 전쯤에 이제 20% 정도 이렇게 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호텔신라 실적을 발표했죠.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또 4%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향후에 어떤 흐름 가져갈지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일단 오늘 실적이 좀 나왔는데 시청자님 이거 갖고 계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겠어요? 네, 얼마 안 됐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줄었다고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조금 많이 빠졌는데 이게 얘기는 뭐냐면은 보따리상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따이공이죠. 따이공의 증가로 매출액이 늘었는데 이제 알선 수수료의 경쟁이 심화가 돼서 수익성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갤러리아 면세점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조금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기도 했고 이제 알선 수수료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젊은 소식장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었는데 이게 이제 여행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해외 여행을 가면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해외에서 자꾸 이상한 쇼핑몰만 데려가고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자꾸 쇼핑몰이랑 면세점을 데려가거든요. 이게 다 제휴가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냥 이렇게 정말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알선 수수료들이 조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수익성이 좀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빠졌는데 일단 오늘 시초에 드렸던 그 관심주 중에 하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좀 TV홀딩스랑 똑같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이 안 좋은 시기죠. 안 좋은 시기. 일본도 저희 쪽에 일단은 많이들 관광들 오다가 이제 안 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수익성도 악화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좀 물이 돌면은 한 번쯤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 생각에는 그럴지언정 지금 크게 물리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언정 손절가는 지키셔야 돼요. 73,000원대까지만 보시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73,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양복이 돌아주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쌍바닥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쌍바닥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이 자리까지도 깨고 내려온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지금 7만 원대 한 7만 5천 원대 이 정도 자리가 이 지점에서도 지금 바닥권이지만은 전에도 이제 지지를 줬던 조금 신뢰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현재 보유는 적당하지만 보유는 가능하지만 최소한 73,000원 아무리 못해 73,000원은 지켜줘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절 만약에 본절 오시면 최소한 절반은 던지고 나머지는 일단 보유를 하셔도 일단 본절에서는 절반을 던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본절 자리가 이제 제일 또 매물대가 많은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한 절반 던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였습니다. 호텔신라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손절가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73,000원 손절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 상담해봤고요. 이제 저희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전화 뒷번호 3480님이십니다. 자, 저한테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채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맥스 9,770원에 15%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수익권에 계세요. 근데 매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요즘 시장이 오르나 하면 다시 빠지고 하니 불안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사이맥스입니다. 9,77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목표가 어느 정도 잡을까요? 일단 정고 레벨에서는 절반 정도는 털고 가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에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전에 고점에서 일단 절반 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전고점 레벨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매물을 먹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물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굳이 원사이드하게 어떤 걸 베팅을 한다는 거는 도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일부 차익 실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도 똑같이 마찬가지, 이 지점도 마찬가지, 이 지점도 마찬가지 계속 고점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1,500원대, 11,000원대 중반 정도에 일단 절반 정도 던지시고 남은 종목들, 남은 비중은 추가적으로 장이 좀 괜찮았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니까 일단은 절반은 한 11,500원 정도, 남은 종목은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다시피 지금 조금 올라올 만큼 만약에 음봉이 나오고 빠진다면은 좀 접었다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절반보다 약간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전고점 레벨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 어떤 수익권이시니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임엑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5118님이시네요. PNT입니다. 매수가 6,500원에 25%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주무관님, 오늘은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문자 주시네요. 그러게요. 네, PNT 지금 7,000원에 와 있는데요. 네. 어디까지 예상하시나요? 일단 오늘 양봉이 되게 좋은 양봉이에요. 지금 양봉은 사실은 완전 뚫는 자리거든요. 뚫는 자리고 지금 위에 지금 매물들이 막혀 있는데 원래는 이 구간에서 한번 매물을 흡수를 하다가 빠졌잖아요. 빠지고 근데 거래량이 터진 양봉들을 계속 뽑아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글쎄요, 지금 6,500원이시면은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이라면 오늘 지금 7%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두 자릿수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에요. 내일 그게 이제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자리에서 만약에 이 정도 양봉이 나오면은 내일은 쏴줘야 되거든요. 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VI가 한번 걸리겠죠. VI에 한번 걸릴 때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한 3분의 1 정도 터시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 전고점 레벨 한 9,500원쯤 되면은 또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한 3분의 1 터시고 남은 물량을 들고 가시고, 이렇게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한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VI가 걸리거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을 때 일단 조금 비중을 줄여줘야지 VI 딱 걸리고 윗골이 쭉 나오고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팔았으면은 다시 내려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사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일단 조금씩 잘라가지고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자리는 급등도 가능한 자리예요. 제 생각에는 급등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3분할 매도를 좀 하셨으면, 그리고 한번 팔고 정고점에서 또 한 9,200원 또 한번 팔고 남은 물량은 정말 세게 돌파해 갈 수도 있잖아요. 돌파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남은 물량 한번 들고 가보셔라. 그러다 올라갔다가 만약에 뚫었어요.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빠진 한 5일선 정도 기준으로 또 혹은 3일 정도 기준으로 거기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고개 이제 소위 말해서 머리는 확인했구나, 머리 끝은 확인했으니까 한 어깨 좀 팔아야지, 뭐 귀때기 좀 팔아야지라는 생각하시면서 한 3분봉, 3일봉, 뭐 5일봉 정도 깨면 일단은 5일선 정도 깨면은 매도를 하시는, 남은 잔량 매도를 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손절가는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한 6,000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고, 뚫으려다가 못 뚫을 수도 있잖아요. 낮은 확률이지만 뚫으려다가 못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6,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큰 무리는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 표현이 재밌네요. 머리에서 팔고 귀때기에서 팔고. 그렇죠. PNT 역시나 분할 매도 전략 알려주셨고요. 손절가는 6,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저희가 문자 상담 많은 분들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물정자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저한테 또 칭찬해주신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수다의 애청자님이시네요. 뒷번호 3336님이십니다. 영재 전문가님, 예쁜 정앵커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미래생명자원 매수가 2,965원에 비중 50%,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꼭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가님, 저희 고수다의 애청자님이십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일단 수익권에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예. 비중이 좀 많네요.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오늘 봤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조금 힘이 없는 종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자리가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오면은 일단은 2,500원대는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2,965원의 비중 50%가 거의 이제 뭐 오늘 들어가셨거나 뭐 이런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오늘 들어가셨으면은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 예를 들면은 아까 PNT가 결과가 안 나온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방금 제가 봤던 PNT 같은 경우를 좀 볼게요. 사이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PNT 같은 경우 접었다가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서 뚫고 나가는 자리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안트로젠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소위 말하는 누군가 있겠죠. 그분들이 인건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 실어놓은 것들 이상으로 일단 털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하는 자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래생명자원은 만약에 똑같이 뚫는 자리 이런 자리들 차라리 뭐 이런 자리들이었으면 차라리 나은데 지금은 접는 자리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게 접는 자리인지 뚫는 자리인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접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가는 한 2,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 전에 손절가 보시기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차라리 그러니까 어차피 그 본절이잖아요. 본절에서 털고 다른 종목들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면 반등 좀 보시겠다면은 한 3,000원대, 한 3,200~300원까지는 반등 가능한 영역이 있으니까 반등을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접히는 자리니까 이게 똑같이 똑같은 옷을 차려입고 가도 무도회장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체력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출입구를 지나더라도 똑같은 택시를 타고 똑같은 1호선을 타도 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빠르게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등 시에 3,000원대 초중반 3,300원대에는 최소한 털고 나오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자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9087님이십니다. 내추럴 엔도텍이네요. 4,500원에 30% 진단 바랍니다라고 하시면서 하트를 5개나 붙여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추럴 엔도텍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상한가를 쓴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오늘 22%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하죠? 제가 일단 매수가가 4,500원이셨나요? 네, 4,500원입니다. 일단은 수익권에 예. 계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차트만 봤을 때 추가 상승할 거니 안 할 거니라고 물어보면은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지금 나왔던 양봉에 비해서 오늘 음봉 나왔던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큰 건 아니거든요.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한 영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8,000원대까지는 일단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종목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관자가 붙어 있잖아요. 관리 종목이잖아요. 이거는 관리 종목이라고 쓰고 이제 관에 들어간다고 있는 관자가 붙어 있는데 굳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다가 관에 들어가실 분도 아니고 굳이 관리 종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제 관자 붙거나 환자 붙거나 이런 거를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한 게 얘뿐만 아니에요. 내추럴 엔터텍도 있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약바이오가 벌써 지금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벌써 끝물이 됐나? 라는 우려가 들었어요. 왜냐면은 둘 다 좀 문제들이 있는 종목이 이제 내추럴 엔도텍 제 기억으로는 옛날 가짜 백수 문제 때문에 한번 급락 맞았던 종목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종목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오하시고 가야 돼요. 갑자기 뭐 정지가 뜬다든지 갑자기 무슨 악재가 뜬다든지 이거를 각오하시고 거의 도박의 영역으로 가시면 8,000원대까지 한 7,000원대 후반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겠다. 대신 손절가 4,000원 정도는 지켜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각오하고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 좀 각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특히 관리 종목들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번호 6468님이신데요. 국동이네요.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국동 1,850원에 80%입니다.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80%나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국동 지금 1,500원대인데 어떤 대응이 필요하죠? 일단 그 80%라는 비중이 왜 나왔냐면은 제가 장담컨대 분명히 이 자리 때 이 자리에서 사셨다가 물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타고 해가지고 비중하고 평단가가 내려간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옆으로 횡보 좀 더 해야 돼요. 아직 시간 더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달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횡보를 많이 해주다가 한 번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 비중이 높고 이제 평단가가 높은 것들은 이제 물타기를 하신 건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좀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무가 막 크게 나쁘거나 한 종목은 아니니까 좀 뒤에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재무지표가 시뻘게 버리면 진짜 골 아프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오래 끌고 가고 싶은데 회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래 끌고 가고 싶어도 오래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루하지만 횡보를 더 할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에는 2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손절가 만약에 깨면은 횡보가 아니라 하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손절가 1,450원, 1,400원 정도 한 1차 목표 잡으시고요. 1차 손절가 잡으시고 2차 손절가는 전저점 한 1,250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본절 오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 터셔야 돼요. 본절 절반 이상 터셔야 되고 만약에 본절에서 절반 터셨는데 남은 물량들이 지금 매물대가 제일 두꺼운 데가 어디냐면 2,300원대거든요. 2,200원, 2,300원대가 매물대가 제일 두텁기 때문에 만약에 본절 이상 날아가면은 그 자리까지 가면은 좀 고생한 거를 보답받을 수는 있어요. 그나마 잡으신 종목이 재무는 괜찮아서 다행이다. 일단 옆으로 더 길 가능성이 높다. 답답하시더라도 버티시든지 아니면 빠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든지라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뜬금없는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른 종목 가셨다가 또 물리고 또 물리는 경우들이 개인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제목을 좀 튼실하니까 그냥 문 닫고 HTS 안 키고 그냥 버티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손절가만 지켜준다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국동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국동까지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못다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대하 TI입니다. 대하 TI는 상승세가 지금 꺾인 모습인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샘코입니다. 8월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 이후 바닥권에서 움직이던 샘코,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응법 알아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메지온입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주의 순환매가 돌면서 메지온은 지난 24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목표가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오늘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잠시 경신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6%대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향후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못다한 종목 이 4종목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빠르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대하 TI 오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대북주 중에 철도 관련주인데 이 종목 저도 대북주들 좋아하지만 지금 조금 지금 대북주 물이 아닌 것 같아요. 북미 실무회담 부러진 이후로 대북주도 힘이 없고 이벤트들은 남아있지만 과연 누가 대북주를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는가.
본인이 만약에 클릭을 하시려고 할 때 과연 나는 북한과 앞으로 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사실 건지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혹시나 급등할까봐 놔두고 갈까봐 나를 버리고 종목 하나 갈까봐 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현재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 5,200원에서 5,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한 번 더 뒷골을 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5,000원대 손절가 되면 절반 터시고 남은 비중 들고 계시다가 바닥이다. 정말 미사일 떴었다. 한 미사일을 3일 연속 폭주 터뜨리서 쐈다. 그때 들어가 보시는 것도 팔았었던 그 물량만큼만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바닥을 아주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순서대로 말씀을 센코입니다. 센코죠. 네. 센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세력주 내지는 대표적인 작전주 인데 일단은 한 번 정도 더 갈 구간이 없느냐 그러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생각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뒷구는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8,000 지금 8,500원이니까 8,000원 짧게 잡고 제 생각에는 한 2달 행보하다가 한번 이슈 터뜨리고 뭐 갈 가능성이 이게 소위 말하는 작전주들은 이게 한 번 가다가 어떤 경우 한 1년씩 행보할 때도 있어요. 행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이제 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작전주나 세력주나 이게 그냥 그렇게 아무 종목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제 그 사돈의 팔촌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손절가 짧게 잡고 한 8,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메지온. 메지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한테 만약 제가 이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은 지금 정도면은 보유 비중의 절반은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저속 상승 구간이 나오다가 한번 각도가 그러니까 선을 그려보시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잔잔하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최근에 각도가 세게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다른 지금 올라가는 저희들 방송에서도 추천드렸던 필룩스라든지 텔콘이라든지 기타 등등 종목들은 제약바이오가 부서지면서 같이 부서져 버렸는데 얘는 같이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도 물량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고 남은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신고가 종목을 다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기계 끌고 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한 5일선 정도 만약에 지금 거의 5일선 가격대인데 5일선 정도 만약에 이탈을 살짝 한다. 그러면 한 반 정도 던지시고 남은 종목은 신고가를 쉽게 버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들어가시지만 각이 좀 세게 나왔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했다가 지금 마지막에 장대 음봉을 하면서 거래량까지 터져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좀 접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7,000원대까지 7,000원대 중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7,000원대 중반까지 만약에 갔다가 반등을 주면 괜찮은데 지금 9,000원이거든요. 9,000원하고 7,400원 장기 입평대 가격대까지 이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가격대 높기 때문에 점점 그 단기 입평들이 따라 올라올 거예요. 따라 올라오는데 그때까지도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 내일 바로 반등을 못 돌려주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반이라도 줄이셨다가 7,000원대 만약 내려오면은 비중 줄인 만큼 다시 그 비중을 사시는 게 낫지 이걸 뭐 끝까지 다 들고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와가지고 올라갔던 양봉의 시가 8,690원인데 8,600원 정도 생각하시고 8,600원까지 깨고 내려오면 일단 손절을 하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못다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상담해주신 이영재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수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유익하셨나요? 오늘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더 추워질 수 있으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